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욱하는 성격일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남들은 다 밝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자신을 다그치고 성격을 고치려고 애쓰고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고 가끔 화가 치미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도 수양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타고난 기질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평생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예민했던 건 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감과 낙천성은 상당 부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아난다마이드라는 행복 물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분비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걱정이 없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불안도가 높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분은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넘기는데 어떤 분은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설계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 친구 할머니 한 분은 80평생을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하며 사셨대요. 명상도 해보고 절에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셨지만 여전히 화는 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그런 성격이셨대요. 유전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그분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고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속상해할까 하며 자신을 채찍질해 오셨다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양 부족이 아닙니다. 그저 타고난 기질이었을 뿐입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렇구나.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안 맞는 사람과 상황은 과감히 피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타고난 거면 그럼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해법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환경을 바꾸세요. 쉽게 말해서 욱하는 성격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화나는 상황 자체를 피하라는 겁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 걱정거리가 없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특정 친구를 만나면 꼭 기분이 상합니다. 그 친구가 자꾸 자랑만 하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쓰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사귀면서 내가 참아야지 오래된 친구인데 하며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이 스트레스라면 안 만나면 됩니다. 젊을 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속상해하고 며칠씩 기분이 안 좋다면 그게 진짜 의리일까요? 진짜 의리는 서로 편안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건 의리가 아니라 내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면 자꾸 정치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매번 언성이 높아지고 집에 가서도 속이 쓰립니다. 그럼 안 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대신 편안한 다른 모임을 찾거나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을 억누르며 참는 것보다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좋다.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가 나거나 불편한 상황이 오면 허허, 내 건강에 안 좋으니 이만 가봐야겠네. 그리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연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 피곤한 모임,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시니어의 특권입니다. 행복의 기술 나를 바꾸지 말고 나를 지키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첫 번째 방법만 해왔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안 됐죠.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을 쓸 때입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기질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민한 성격이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선택하세요. 활발한 성격이면 사람 많고 활기찬 곳을 찾아가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면 억지로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수다 떠는 게 좋으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실컷 떠세요. 나를 환경에 맞추지 말고 환경을 나에게 맞추세요. 뇌과학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고치려 들면 고통스럽지만 피하면 평화롭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바꾸느라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 기질에 맞는 편안한 상황과 즐거운 일들로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마음 편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내가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사세요. 그게 바로 시니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특권입니다.